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사회문화 강사 김영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S1 탐구학원에서 월요일 6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사회문화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회문화 수업은 어떤 학생들이 듣고 그 다음에 제 교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 스타일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수업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간략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수강 대상은 모의고사 3등급 이하 학생하고 예체능, 전공 학생 위주로 제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강의 경력이 거의 이제 15년이 되고 사회문화 강의도 한 10년 가까이 넘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업을 딱 하면 1, 2등급 학생도 있지만 3등급 아래, 4등급 아래 이런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수업을 할 때 1등급 애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면 3등급, 4등급 이하 애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제가 너무 쉬운 용어만 또 얘기하면 1, 2등급 학생들도 또 어떠냐면 선생님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예 수업을 3등급 이하, 40점 아래,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게 용어, 한자 용어나 이런 용어들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사소한 질문까지도 제가 항상 다 질문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사회문화의 실력이 아마 쑥쑥 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등급 아래, 그 다음에 이제 어떠냐면 예체능 학생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 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 학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 강좌 구성을 보면 개념 완성과 문제풀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월 달에 개강을 하고 나서 우리 3월 달까지는 일단 개념 완성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개념 완성이 된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기본 개념에 대한 거 설명을 하고 자료 분석하고 근데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6월 걸 수능 기출문제까지 이거 다 풉니다. 그럼 이제 3월 중순이 되면 여러분들 개념 완성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여러분들 또 10회차로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떠냐면 EBS 변형 문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변형시킨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6월 모의고사까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3등급 아래 학생이지만 아마 1, 2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니면 1등급까지 넘어서 만점까지 분명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실력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수업 진행은 이렇게 돼요. 개념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료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EBS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기출 자료 보면 자료가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이거 읽어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못 읽어요. 그래서 이 자료 분석은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포인트는 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향후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자료에 대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까지 된 문제풀이가 여러분들 진행이 돼요. 이 문제풀이는 6월, 9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떠냐면 암기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랑 한 회차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가게 되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모토는 항상 그거예요. 저랑 수업이 끝날 때 애들이 집에 갈 때 뭔가 하나씩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저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강에 대한 한 회차 수업에 대한 걸 꼭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재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랑 피드백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제가 엄마랑 또 상담 전화를 한번 합니다. 알았죠? 근데 엄마랑 상담 전화하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제 시험에 다 통과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강의 특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암기가 아닌 예술 중심 수업입니다.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암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회탐구를.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암기만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서 그 다음에 심화까지 이제 계열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강의 특징 보면 우리 자체적 EBS 분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EBS 분석지는 매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5년치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게 작년 거부터 그 재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추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EBS 분석지는 제가 다 쓰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걸 한 번씩 다 써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개념에 대한 우리 정의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심한 문제까지 접근할 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이제 PPT를 활용한 구조화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는 판서 위주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멀리 있는 학생 같은 게 잘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념 수업부터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과정에서 어떠냐면 보다 더 시각화된 수업, 구조화된 수업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EBS 분석지 관련된 것만 하나만 약간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만든 EBS 분석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도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표 문제 풀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도표 분석해주고 1, 2, 3, 4, 5 이런 것들 예문만 이제 아니고 옳은 것만 제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일일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아마 많이 보셨죠? 그죠? 기출문제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문제를 풀 때 계층 구조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문들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직접 여러분 다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쓰는 형태로. 그래서 이게 도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총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도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체능 계열 학생들한테도 이 문제 같이 해왔고 그래서 만약 부족하면 3번, 4번, 5번, 6번이도 언제든 질문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도표 문제는 애들이 다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저랑 함께하면 그런 문제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교재 구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교재는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제가 다 박스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서술식으로 돼 있으면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다 박스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나서 오른쪽에 자료 분석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근데 이 자료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뭐고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료 분석 능력을 여러분들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 분석 자료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쓰는 형태로 여러분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1강이 나갈 때는 되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1강, 2강,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 그래갖고 제가 누적해서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랑 수업이 20강까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1강부터 20강까지 어떠냐면 모든 내용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 장담하지만 30분 이내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분석지까지 끝나면 오른쪽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교재 구성이 되어 있고 수업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수업 관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항상 수업 후에는 10분 동안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을 딱 끝났을 때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시험이 치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매 수업에 과제가 부과돼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항상 수업이 이거거든요. 저랑 수업을 듣고 나서 애들이 뭔가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뭔가 하나 가져갔으면 항상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항상 과제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주에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과제를 해오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또 문자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결석을 할 때 현장 강의 파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냐면 피치 못할 사정을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떠냐면 수업을 듣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파트에 대한 거는 현장 강의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나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자,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분명.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는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원칙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당일에 답변해 주자. 제가 여러분들 강의 경력이 15년이 됐고 대치동에서 거의 10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수업할 때부터 원칙으로 삼았던 게 그겁니다. 학생이 질문을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에서 대답을 해주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떠냐면 카톡으로 그냥 사진 찍으면서 선생님 이거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어 딱 보내지만 저는 일일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보다 더 친해지고 애가 이거 궁금했구나 그러면서 보다 더 쉽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 수업을 올 때 여러분들 항상 목표 이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3등급 아래 학생이면 선생님 저 2등급 맞을래 아니면 1등급 맞을래 만점일래요.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표를 갖고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목표에 대한 걸 가져갈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걸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12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와가지고 제 수업 같이 호흡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